저는 좀 이제 최근에 주목되는 게 저거예요. 조국 이제 신당이라고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죠. 조국 혁신당이 개혁신당보다 빵 치고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좀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것들 같이 있으실 것도 저는 같은데. 이제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제3지대 개혁신당, 제3지대 정당을 원하는 국민들은 조국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 건 있잖아요.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네. 윤석열 정권을 어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여론 속에는 같이 좀 섞여 있을 것도 같은데. 물론요. 근데 네. 이제 어찌됐든지 이 조국 전 장관이 공정성을 잃었다. 네. 그래가지고 공정의 가치를 잃으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입시 비정 비리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고등법원까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정당을 만들려 그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제3지대 정당을 원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제3지대 정당을 원하는 사람, 그 유권자와 조국신당을 원하는 유권자, 그 지지하는 유권자는 다른 유권자죠. 그러니까 조국신당이 저렇게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푹 빠진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당의 민주당 중에서도 아주 강성 지지층이 겹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 이제 뭐 황운하 의원이 탈당을 하고 저기 간다라고 네, 하는 발표를 것들도 했죠. 황운하 의원도 민주당에서 뭐 철험회를 활동하는 등 가장 강성 의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궤를 같이 하는 그 유권자들이 저쪽을 지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하고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우리가 5% 나온 거는 굉장히 아쉬운 문제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제로서 고민을 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랑은 뭐 연대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죠. 개혁신당이. 안 되죠. 예전에 김종민 의원이 아마 민주당 탈당 전인가요? 저희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아마 그 당시 어느 당이 하도 많이 바뀌어 헷갈리는데 조국이랑도 같이 할 수 있다. 만약에 조국 우리도 반성하고 조국도 몇 가지 반성하면 같이 뭐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었는데 개혁신당은 전혀 그거는 이제 새로운 미래는 지금 진짜 민주당이라고 논쟁 하는 거를 논쟁에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아이디얼한 타입으로 생각으로 이상적이게 이상적으로 이 개혁신당을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조국 신당하고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공정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겁니다. 공정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다. 네. 어떤 점에서요? 아니 지난번 지난번 대선 때 네. 이재명 대표가 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런 분석들이 그래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가장 크게 내세웠던 가치가 공정 가치였는데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 때 경쟁을 할 때는 누가 더 공정하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공정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견들이 많았었죠.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아니 선거 결과도 아니고 그 당시 각종 조사에서도. 예. 네네. 그래서 당시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거하고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대한 사과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이제 다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같은데. 네. 이게 아까도 개혁신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공정의 가치 뭐 이런 문제를 잃는 순간 개혁신당이 가지는 장점 이런 건 잃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정의 가치라는 거 이제 조국 어떤 상징처럼 사실 됐는데 조국 전 장관 이제 지금은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가 뭔가 정치적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는 게 뭐가 있을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조국 장관이 당시에 공정의 가치를 잃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 입시 비리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입시 비리 거예요? 예. 문제, 그거 완전히 내로남불 뭐 식의 태도, 이거는 무조건 정치 권력 검찰의 탄압이야. 나는 진짜 깨끗할까? 그런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성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15% 나온다 하더라도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사실 27년 계셨으니까 물론 이제 친문은 애초에 아니시지만 네. 조국 전 장관이랑 개인적으로 좀 안면이 있으실 알죠? 것도 같은데 네, 알죠. 좀 연락을 해본 아니 최근에는 없고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데려오고 하는 시점 뭐 이럴 때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 할 때 네 뭐 그때였죠. 이 당시는 이제 그때가 이제 저거도 하고 민정수석 민정수석 할 때 저 인사청문회도 하고 네. 뭐 등등 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 당시는 교류가 많이 있었고 그때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러니까 장관 내정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할 때 그러니까 뭐 네네네 무슨 국민의 청문회인가 뭐 예, 그런 식으로 예. 해서 할 때 그거 조율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원내수석으로서 하셨겠군요. 저는 그때 하지 말라 했죠 거기서. 하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네, 기자회견을. 예. 그래요. 이런 식의 모습은 안 좋다고. 그리고 저는 좀 시정일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장관 되는 거. 그래요. 예, 그래서 조 장관한테 그 당시에도 왜 장관 하려고 그러냐. 이번에 큰 정치 하고 싶으면 부산에 서 출마해라. 이렇게 권유했었죠. 뭐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왔었습니까? 당시에는 저한테 저는 진짜 장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저를 그렇게 자꾸 하라 그런다. 뭐 아. 이것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인해 보신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 네. 부산의 국회의원이 총선에 나가고 네. 이랬으면 조국 사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온 문제들이니까.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제 굳이 가정을 예.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면 이혼에게 말을 들었으면 가족의 지금 아픔도 없을 거고. 개혁신당 얘기 조금 더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가지 반전의 계기라고 생각할 만한 게 그게 있었어요. 사실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시면서 김종인 매직이 있을 거냐, 뭐 정말 반등의 계기가 여기서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가 한 가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 뭐가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예. 결국에는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 정당이 결별을 하면서 벌어졌던 문제, 그 이후에 어떤 새로움을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매직,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승리제조기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그거라도 작동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지지도가 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예. 하여튼 3%의 이제 정체를 대고 있는 거는 그 큰 틀에서의 제3지대 정당에 바랐던 국민들의 요구, 열망 이거를 우리가 담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정말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이거를 접근하고 진짜 저희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젊은 정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눈길 한번 줘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남고 그래서 쟤는 그 당시 그 개혁신당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떨어졌네. 그때 참 표 좀 줄 걸. 이런 아쉬움이라도 남길 수 있다. 이걸 뭐 단순하게 이합집산, 합종영행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그러한 아쉬움조차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붙어보자 일단. 네. 지더라도 제대로 붙어보자 네, 이런 네. 거군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워낙에 개혁신당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원님도 이제 27년 민주당 하다가 오셨고 뭐 저기 보수 하다가 오고 뭐 여기저기서 왔잖아요. 정의당에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없습니다. 정의당 있네. 저기 리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 선거 끝나고 나면 다
다 원내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심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요. 여태까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여태까지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성공한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 잠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죠. 네. 선거 때 네.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실패로 귀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 지역 기반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구 네. 유권자들의 또 그렇죠. 뭐 대변해야 되니까. 선진당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호남으로부터의 민심을 잃으면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200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보궐선거 때 23대 0이라고 하는 그 충격을 받으면서 야 호남 민심 잃으니까 우리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조그만 민주당이었거든요. 박상천 민주당 네. 이거하고 어떻게 합해볼 것인가 맨날 이제 그것만 고민하고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지역 기반 정당이 아닙니다. 세대 기반 정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령 이번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음은 지방선거가 있고요. 2년 이후에 그 이후에 대선이 있고요. 뭐 등등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끊임없이 갈 수뿐이 없는 정당이다. 세대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도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만 민중당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최근 선거에서